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1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자, 매일매일 이벤트가 하루라도 없으면 뭐 간지러운 그런 5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5월 13일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13일에 금요일이라서 네. 아마 뭐 이렇게 외화 채널이나 영화 많아요. 영화 채널에 많습니다. 엄청 무서운 영화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공포 영화를 정말 싫어해요. 공포 영화를요? 예, 저는 뭐 장난하는 건데? 공포 뭐 이런 영화 뭐 그런 무서운 이야기 나오는 거 절대 못 봅니다. 예, 꿈자리가 사나워서. 저는 즐겨보는데 약간 차이가 있네요. 좋아하시는군요. 예, 저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예. 그런 걸 보는 예.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쨌든 예. 13일에 금요일인데 우리가 시장에서 느끼는 공포가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예, 조금 아마 이만큼 네. 줄었기 덜 때문에 빠져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금요일을 왜 얘기했냐면 네. 혹시 아십니까? 3주 연속 불금의 모습 보였잖아요. 북금. 북금의 모습 금요일. 보여갖고 예. 야, 4주 연속 이어진다는 건 정말 안 된다 라는 차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어떻게 좀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뭐 제가 돈 좀 풀까요? 뭐 한 3주면 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저는 시장이 좀 많이 좋아져야 될 텐데 이제 약간 방금 전 마감된 시장은 뒷심을 발휘한 그런 모습이 발휘했죠. 보여서 발휘했습니다. 오늘 네. 밤에는 부디 우리가 좀 초록초록한 네. 그런 시장을 좀 만나봤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고요. 오늘은 금요일에 네. 어김없이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또 알차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 마감했던 뉴욕 시장 분위기 우리 장 부사장님이 정리해 주실 거고요. 또 오늘은 금요일 심층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메모리 네. 이남우 교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어제 한 5가지 주제를 던져주시면서 저에게 가감을 해달라고 예. 더할 것도 말씀하셨죠. 없고 뺄 것도 없는 네. 아주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주셔서 잠시 후에 하나하나 요목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어김없이 월가의 이야기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께서 확인해 주실 겁니다. 네. 자, 이제 바닥인가? 올라왔습니까, 바닥을 그럼 우리? 논할 예. 수가 없는 알 수 없죠. 예,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정도 빠지면 뭐 올라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주제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걱정으로 인해서 3대 지수가 혼조 마감했는데요. 제가 이 혼조를 바꾼 게 불과 장 끝나기 5분 전에 바꿨습니다. 하락 마감해서 그쵸. 혼조로 바꿨습니다. 네. 근데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은 다우스가 6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원체 무거운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네. 왜 제가 5분 전에 바꿨는지를 보여드립니다. 네. S&P 500 0.13%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33 마이너스인데 나스닥을 보시면 플러스 0.06% 끝났습니다. 아니, 30분만 더 있었으면 S&P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네요. 장이 한 30분만 더 열렸어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더 있으면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을 것 같은데 일단은요. 나스닥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인트는 약 6포인트가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아까 아까 얘기했지만 북금 4주 연속 북금에 대한 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나온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네. 그런데 보시면 한 번도 그냥 간 적이 없이요. 출렁임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갔다 그래서 내려갔다 그런, 장중. 현상이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다음 오늘 나왔던 생산자 물가지수를 볼 PPI 건데요. 나왔죠. PPI가 예상치 10.7%를 상회하는 모습 나왔지만 전월 대비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마치 CPI가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예. 저는 네. 물론 저는 그 꺾였다라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만 시장에서는 그리고 뭐 언론 보도되는 부분에 보면은 월가에서는 여기에서 큰 의미를 안 찾지 듭니다. 않는 의미가 그런 없다고 상황인 것 좀 같아요. 보시면 되고요. 예상치보다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월에는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지만 어쨌거나 팩트는 뭐냐 전월 대비 내려간 건 맞습니다. 네. 라고 좀 보여드리고요. 물가 끝났기 때문에 네. 물가에 대한 그 각국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본 1.2%. 왜 이럽니까 여기는? 일본은 뭐 올라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보이는데요. 한국이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국가인데 4.8% 찍었고요. 싱가포르이 5.4% 찍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8.3% 해서 아시아권에서는 대한민국이 높은 편이고요. 선중에서 미국이 높은 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우리나라도 저 미국 언저리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미국까지요? 8.3까지요? 뭐 집값이 뭐 눈 뜨면은 1억씩 오른 뭐 요새는 약간 그렇죠. 뭐 예. 보합이라고 하지만
저는 항상 그 매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아니 예. 대체 이게 무슨 뭐 해산물 가격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키로당 얼마처럼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가 이런 예.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우리도 뭐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 숫자를 보면서 약간 의아한 게 터키가 70%, 아니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222%의 좀 높은 물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럼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저기 가면? 그 예전에 제가 본 어떡하죠? 영상을 보게 되면 그 기름을 가득 넣고 네. 칫솔 하나 주더라고 기름값으로 칫솔. 칫솔 주면 되게 칫솔이 고마워합니다. 얼마예요? 이거 너무 고맙다. 칫솔을 칫솔이- 물론 안 쓴 거겠죠? 아 그렇죠. 안 아니 쓴 그 건데 칫솔이 뭐 하나에 한 8만 8천 원 하나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은 바람에 나오는 그런 이상 네. 현상인데 하여간 여기는 뭐 와. 제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높았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좀 하자는 얘기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6월과 7월에 0.5% 금리 인상은 거의 86%다라고 보시면서 네.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렇죠. 뭐 0.5bp가 확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75bp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75bp? 예. 계속 충격이 거의 한 100bp 올린 것처럼 항상 충격을 받잖아요. 그 어제 제레미 시기로스의 100bp도 네네. 가능한 숫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 많이 올리면 좋아 보이지만 또 시장에 충격이 있다 보니까 한 0점을 올리는 게 전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75p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잘 버티면 그만이죠. 근데 못 버틸 것 같아 시장이 저는요. 뭐 지금도 못 버티는데. 뭐 지금까지 지금 못 버텼고 거의 뭐 못 버텼습니다 50비 지금까지. 얘기 예. 아무리 했어도 막상 나오면 또 시장은 그렇죠. 계속 못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수를 고점 대비 하락률로 네. 얼마나 가져왔는데요. 하락했는지. 아이고. 지금 다우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이 18.26%로 약세장 베어마켓 지집이 거의 코앞에 와 있다라고 네. 좀 보여드립니다. 20%까지 와 있죠. 나스닥은 또 웬일입니까? 29.59%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앞자가 3자로 바뀌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좀 이러면 보여드립니다. 그냥 베어마켓이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고 저는 나스닥이 근 10년 동안 좋았거든요. 지수가 네. 좋았는데 이렇게 나쁜 것은 거의 처음 봅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근 10년 동안 좋았기 때문에 또 더 많이 하락하는 게 아닌가. 왜 이렇게 조정 보일만하다. 오늘 굉장히 큰 그림을 잘 그리시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빗비쳐 그려야죠. 예. 인생은 기니까요. 그러네요. 예.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이 한꺼번에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픕니다. 그런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 종목인데 네. 여러분들 이게 지난 5일 동안의 모습이거든요. 5일 동안 하락이 전체 고점 대비 빠진 거에 반을 다 채웠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애플이요 11.76%가 빠졌는데 이게 지금 고점 대비 20%가 빠졌으니까 그 절반을 메꾼 거예요. 5일 동안에. 그렇죠. 메타가 15%, 아마존 16%, 엔비디아가 18%, 테슬라가 많이 빠졌는데요. 약 23% 하락을 보여주면서 네. 이런 기업들이 어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이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종목들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사이 이런 종목들이 뭐 악재가 있었습니까? 뭐 악재라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악재죠. 예, 뭐 그냥 가장 큰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는 다시 얘기하지만 5월 25일 실적이 나오니까 그때 그걸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안 좋아한 게 테슬라였는데 테슬라 약재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물론 상해 공장이 닫힌 거 외에는 근데 하락폭이 너무 심해갖고요. 일론 머스크라는 CEO 불확실성이 악재 중에 그것도 하나죠.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23%좀 많아 보이는데 하여간 그렇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뭐 지수의 바로미터다라고 해서 150달러가 깨지는 충격에 굉장히 공포를 가졌는데 이제는 뭐 150달러뿐만 아니라 장중에 140달러도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깼습니다. 138달러까지 갔다 왔죠. 결국에는 예, 그렇습니다. 해서 고점 대비 22%가 빠지면서 약세 구간에 진입했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버텨야 됩니다. 애플이요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의 2위로 내려앉았거든요. 1등이 아람코입니다.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이렇게 지수와 종목이 하락하다 보니까 애플도 호재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악재 있죠. 예, 있습니다. 리스크도 예, 있는데 예. 그 리스크를 자꾸 더 부각시키는 그러한 보고서나 기사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옵니다. 예. 어려울 때 나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벽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혹시 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매출 총이익률이 43%를 보여주는 게 거의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수익성을 보여주는 기업이라 그러면 올해 주가 빠질 때 매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네. 보시는 하락폭이 너무 깊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맵을 볼 건데요. 어떻게 애플이 2.69가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가 빠졌고요. 네. 엔비디아 똑같이 2% 후반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들이 많이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그 코인 알트코인 같은 그렇죠. 그 코인 뭐 테라 루나 맞나요? 전 알트 그쪽은 모릅니다. 코인 쪽은. 예, 저는 그 뉴스 기사가 어제 하루 종일 나오길래 대체 이게 뭔가 해서 봤는데 뭐 하루 동안에 97%가 급락을 하고 하루예요. 코인이. 하루예요? 예. 오. 그렇게 급락을 하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뭐 그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뭐 하락을 했다 하면서 이제 또 어거지로 엔비디아가 그렇죠. 그와 관련한 부품이 덜 들어가더라고요. 팔릴 거니까 예. 야,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 저는 뭐 다 필요 없고 실적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걸 좀 보시면 좋을 25일.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네. 두 5월 25일 번째로는 이고요. 두 번째 디즈니가 이번에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라고 하면서 넷플릭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딱 아이고. 디즈니 하나 빠졌습니다. 근데 디즈니가 이렇게 하락을 한 그 폭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넷플릭스가 반등을 한 것도 반갑지만 디즈니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랑 어쨌든 OTT 사업에 있어서의 그런 경쟁 구도에 있는데 파이 나눠 먹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디즈니가 그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수가 늘었다면서요. 늘었죠. 네. 늘었는데 늘었지만은 이게 지속이 될 거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네. 해서 주가가 빠진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옆에 있는 아마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다행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역시 약세 톡톡하라. 흐름 보였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라고 보시고요. 4번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기업들인데 네. 보잉과 항공주가 다 같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게 왠가 봤더니 그 4월 달에 너무 많은 요금 인상한 거예요. 항공 요금을. 비싸서 못 가는 사람들이 네, 많죠. 워낙 많으니까 해서 많이 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4월 달에 예약률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항공주 보잉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해서 늘 얘기하지만 너무 빨리 올리면 안 됩니다. 항상. 아니, 네. 제가 네. 항공요금 굉장히 우리가 뭐 뉴욕행 비행기가 거의 300만 원 안팎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백브리핑의 영상에 네. 항공 요금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어떤 그런- 겁니까?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못 제가 봤습니까? 아직 그 내용을 올라온 걸 보고 어제 아마 방송이 됐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마냥 이렇게 올린다고 항공주들에게는 호재가 아닌 거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저희가 테슬라 잠깐 확인하면서 그 아래 살짝 조그맣게 있는 GM 포드를 예, 있고 그것도 좀 빠졌습니다. 얘기를 못했잖아요. 근데 전기차 쪽으로의 변화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맞습니다. 그런 또 것들 발목을 특히 리튬도 많이 붙잡았더라고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어려워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네. 그 오늘 끝내기 전에 이제 제가 그 준비 안 했습니다만 지금 리비안 같은 조그마한 기업들 아까 얘기했지만 올라가고 모빌 같은 것도 있죠. 많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그것들이 먼저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 하여간 뭔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심리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됩니까? 갑자기. 저는 심리라기보다는 네. 이런 이제 밈 주식으로 일컬었던 네. 종목 그리고 좀 네. 작아서 주가 네. 움직임들이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이거라도 한번 투자를 그렇죠. 해서 주가를 올려보자. 안 좋은 거 맞는데 그나마 투자자분들이 뭔가 찾는 거예요. 돈이 될 만한 그쵸. 것들 찾는 것은 좋은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한 내용을 본다 그러면 거의 바닥에 온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네. 불금이 안 나오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전 마감했던 시장 분위기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평균세가 이제 끝났어요. 그것도 땅, 돈, 힘입니다. 그동안 거의 경제를 중심으로 세상 분석을 해왔다. 경제라는 이론과 그물망을 가지고 설명하던 3, 40년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정치 경제, 지정학 그와 함께 정치 철학. 블랙스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회색 코뿔소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인데 방심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걸리면 인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내가 저기서 돈이 흐른다고 지금 몇 년째 얘기합니까 지금? 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야 좋지만 이게 시장이 조금 덜 빠진다 하는 날에는 여지없이 그렇죠. 이게 폭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좀 공포감이 많아질 때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많이 그렇죠. 빠졌나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에 많이들 더 일찍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 늘 함께해 주세요. 좋을 그렇죠. 때나 안 좋을 때나 늘 함께해 주시면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하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클로징에 우리 이남우 교수님의 영상 중에 미국 주식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주식이 덜 빠지는 이유 그거 봐라 하고서 이렇게 홍보를 싹 했는데 그런가요? 예. 제가 그거는 못 그 봤습니다. 조회수가 조금 올라갔는지 궁금하네요. 요즘 꾸준히 올라가고 그렇죠. 보니까 콘텐츠 뭐 그 짐 로저스 영상도 주말에 올라왔고 저는 어제 오늘 아침에서 강성부 펀드의 그 강성부 대표님 네네. 그분 인터뷰 영상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런가요? 너무 인상 좋다고 댓글이 많더라고요. 우리 강성 사실 대표님. 그 강성부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뭔가 기업 사냥꾼적인 그런 이미지가 예. 있었는데 전혀 안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젠틀하시고 네. 아주 재미있었던 게 이분이 그 테슬라 전기차 덕후예요. 그러니까 16년부터 본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유일한 네. 주식 하나인데 테슬라다. 그래서 아주 그 전기차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네. 그런 게 또 배경이 돼서 ESG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ESG. 쌍용차도 자기가 그때 일부 그 이제 참여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또 짐 로저스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를 굉장히 또 소프트하게 진행하셨는데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물론 보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뭐 짧은 영상이었는데 여기 잠깐 그림 띄워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뵀을 때보다 예. 역시 연로하세요. 근데 이제 역시 노련하니까 아주 주옥 같은 메시지가 몇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투자는 그러니까 보링한 재미없는 게 더 좋다. 너무 유행을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강조하신 게 꼭 본인이 아는 거를 중심으로 투자하고 모르는 것은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양반이 42년생이니까 80세세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이제 요즘 모르니까 자기 딸을 통해서 많은 세상의 정보를 얻는다. 그래서 이제 딸이 그 블랙핑크를 좋아해서 이제 그런 배경으로 K-팝 엔터산업.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일반적으로 인플레 헤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주식이 어떻게 보이냐. 그래서 본인은 주식이 인플레이션의 헤지 역할을 하는 게 왜냐하면 보통 인플레 원가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 상승을 통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고객한테 정가하니까 그게 이익으로 나타나니까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원자재, 커머디티가 좋다고 장기적으로 계속 강조하시고 네. 이분 뭐 10년, 20년 일관되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이 강조했던 게 next downturn, 다음에 하락이 있으면 그 하락은 자기 평생 80년 동안 봤던 것보다 더 큰 재앙 수준의 하락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서 next downturn, 다음에 하락이 지금 우리 벌어지는 것이냐. 그래서 그거는 자기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게 더 심각하게 될지 요거는 미니 베어 마켓이어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다음에 그 증시 하락이 진짜 재앙 수준일지 그거는 자신 있게 얘기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 부채 수준이 각국의 정부 부채가 너무 늘어난 것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 그런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줬고 상당히 유익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큰 매크로랑 리스크를 볼 때. 네. 이 부채,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이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걸 또 어떻게 그럼 컨트롤을 잘해서 줄여내느냐가 그 어쨌든 그런 거를 유예할 수 있게 그렇죠. 하겠네요. 그렇죠. 항상 뭐 빚은 남아 있는 네, 거니까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영상을 우리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구독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안 하셔도 보실 수는 있지만 이왕이면 그렇죠. 예, 구독하고 보시면 구독료를 좋지 내셔야죠. 않을까. 구독료 뭐, 돈은 안 내요. 아니 돈은 아니고 돈은 안 아니 내지만 그게 구독 버튼 그게 예, 구독료입니다. 사랑을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사실 시장 상황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제 계좌 열고 깜짝 놀랐던 게 그 ETF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그 클라우드 컴퓨팅 있잖아요. 아마 반토막
반토막이 뭡니까?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수익률이. 그렇습니까? 어쨌든 수익은 나고 있습니다만 네. 한 자릿수더라고요. 그게 세 자릿수였거든요. 수익률이. 진짜요? 150%까지 갔었어요. 진짜 엄청 빠진 거를 제가 여기서 체감할 수 있는 겁니다. 웃고 있을 네. 때가 아닌데. 네. 근데 뭐 개인뿐만 아니라 뭐 헤지펀드 쪽에서도 뭐 쉽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저희 그 청취자 구독자분들 너무 힘드실 텐데 그쵸. 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진짜 그 가장 헤지펀드의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데들도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전 세계 헤지펀드 중에 성과, 실력, 그다음에 임팩트 측면에 있어서 톱10 안에 드는 타이거 글로벌이라는, 그러니까 타이거의 그 아류, 그 이제 타이거 컵스라고 그 이제 그 격인 회사 네네. 중에 하나가 실제 금년 들어서 이제 여기가 헤지펀드 전략이 있고 일반 그 롱 온리 그냥 그 주식만 사는 전략이 있는데 그 헤지펀드 전략이 금년 들어서 44% 마이너스를 손실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롱 온리 주식을 그냥 사고 해칭을 안 하는 펀드는 하락폭이 더 커서 52%. 대단합니다. 여기가 이제 한동안은 한 100조 원이 넘었고 레버리지를 한 2배, 3배 하니까 200~30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 중에 하나고 가장 존경받고 뭐 지금 줄 서서 돈을 주려고 그러는 데인데 여기도 미국 IT 업종에서 손해를 많이 봤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손해를 많이 봤다.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꽤 그 최근에 많이 네. 들으신 빌 에크만 여기가 이제 넷플릭스를 연초에 샀다가 이제 그쵸. 5천억 손해를 손절했죠. 보고 손절매를 했죠. 그래서 이분이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만 한 5조 원, 한 트레이드 갖고 한두 달 사이에 5조 원을 벌어서 워낙 그 뛰어난데 진짜 선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4월, 5월에 이제 손실이 집중이 돼서 금년에도 여기도 20%의 손실을 봤다. 그래서 그냥 하여간 지금 뭐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다. 이건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뿐만 아니라 이런 진짜 그 제일 뛰어난 월가의 선수들도 이렇게 손실을 많이 본다. 그리고 이제 제가 헤지펀드 쪽에서 들은 얘기는 한국장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회복을 일부 하면 또 이제 리스크 관리한다고 공매도 숏셀링을 또 하고 그래서 이제 장의 상승을 이제 억누르는 이제 그런 좀 효과도 좀 있고 하여간 헤지펀드 관련돼서 이제 그런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쉽지 않은 시장 속에서 뭐 근데 저들은 또 돈 많이 벌 때 또 확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벌죠. 네. 개인 투자자 대표적으로 이제 여도원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수익금을 빼지 않고 좀 가져가는 게 장기 투자하려고 가져가는데 또 이렇게 줄어들지 누가 알았나라는 씁쓸함. 그 정도 빠지면 회복이 안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아니죠.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의 미래는 이제 시작이죠. 예, 저는 한 20년 보고 있기 때문에 제일 끝까지 그러니까 물을 좀 타시면 어떨까? 타야죠. 근데 아직 마이너스가 아니라서 저는 마이너스가 꾸준히 아니군요. 모아가고 네. 있는 상황이라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 상황이 사실 전체적으로 저 영혼이 나갔나요? 네, 그러지 않았고요. 네. 영혼을 꽉 붙잡고 있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진 않지만 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주식들 가장 많이 투자하는데 이 전체적인 금융 여건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불리한 여건에 지금 처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가 하락도 화제지만 네. 가장 큰 그 화제는 이제 우리 저 이학영 교수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제 강한 달러.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이제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한 15% 상승을 했는데 제가 간단히 이제 국제금융시장 그 최근에 돌아가는 걸 제가 이제 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들었는데 첫째는 미국 통화가 이제 긴축,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림으로써 금리가 상승해서 또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럴 땐 또 안전자산인 그렇죠. 달러로 선호하고 그다음에 미국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보면 뭐 알파벳이 이제 퍼가 20배 밑으로 네,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데는 논란은 있지만 캐시플로우 기준으로 7배. 그래서 미국 주식이 여전히 싼 주식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자금이 미국으로 계속 유입이 되는데
크게 보면 선진 시장을 이머징 마켓보다 훨씬 선호하고 선진 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선호하고 이머징 마켓에 대한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특히 중국에 대해서 지금 아직 여전히 많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화 약세로 지금 엔 달러가 130을 갔으니까 네, 토요타가 그렇죠. 사상 최고의 실적을 지난 그 3월 결산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엔화 약세로 일본 업체들의 수출 업체를 국제 투자가들은 워낙 선호해서 한국도 원화 약세로 혜택을 우리가 보지만 일본 주식을 한국 대만보다 좀 더 좋게 본다. 이게 큰 전 세계 금융시장의 지금 흐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이 불안하지만 미국의 매력적으로 보는 그런 또 국제 투자가들 왜냐하면 이제 기회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외국 자금이 계속 이탈되는 게 아마 이런 그 배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국장이 사실 이제 많은 희망을 다시금 갖게 하는 뭐 이런 세제 개편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는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안타깝게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대한 그런 그렇죠. 자금에 좀 많이 휘둘리는 그런 경향이 맞아요.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특히나 굵직한 종목들의 앞으로도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가 좀 걱정도 되는데 네. 부디 좀 좋은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자, 지표 발표 중에서 우리가 뭐 방밤에는 PPI가 있었지만 PPI보다는 CPI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뭐 CPI는 뭐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다 자세히 해주셔서 네. 제가 좀 더 뭐 상세히 드릴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실제 월가에서는 이제 근원 CPI, 그러니까 이제 식자 식료품하고 이제 에너지 가격을 뺀 걸 보는데 전월 대비 거의 0.6% 올라서 이제 그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서 이게 꺾이지 않았다. 이제 시장이 처음에는 좀 어제 그저께 이제 회복이 됐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꺾인 게 이 내용을 꼼꼼히 보니까 이게 인플레가 전혀 꺾이진 않았다. 이제 그런 것이고 특히 이제 서비스 요금, 항공료 아까 좀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호텔 렌트, 식당 이런 이제 지금 이제 서비스 경기가 좋아짐으로써 서비스 요금이 고공행진을 함으로써 최소한 연말까지는 CPI가 그렇게 크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지금 이제 대세로 잡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CPI 구성 항목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쉘터라고 하는 그 주거비가 전체 CPI의 이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보통 우리 이제 미국에서는 집 사기 전에 렌트에 네. 사는데 최근에 보면 뭐 시애틀 같은데 렌트가 원베드룸이 4,000불 넘게 최근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베드? 원베드룸이 그러니까 한 달에요. 한 10몇 평 되는 이제 방하고 조그만 거실, 식당이 딸려 있는 부엌이 딸려 있는. 네. 그래서 이게 그 뭐 대도시들의 집값도 올라가지만 렌트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서 미국에서는 그래서 야, 이게 CPI가 떨어지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집값이 그 렌트를 그 좌우하는데 금년 2월에 보통 이제 미국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을 볼 때 그 실러 그 S&P 실러 지수라고 예일대 실러 교수의 그 데이터를 갖고 하는 그 부동산 가격을 보는데 2월 기준으로 20% 상승, 3, 4월 달에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이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CPI는 고공행진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나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게 결국 너무 모든 물가가 올라가면 그 자체가 집값이든 물건값이든 서비스 요금이 너무 비싸서 그게 수요를 억누르는 자연적인 수요를 무너뜨리는 그런 효과를 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주가가 S&P 기준으로 한 20% 빠지고 일부 종목은 뭐 펠러턴이나 리비안 뭐 이런 것들 뭐 어프롬 같은 데도 80~90%씩 주가가 빠지잖아요. 거품이 이제 걷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빠진 것은 버블이 제거된 효과도 있지만 개인의 그 심리, 경제나 그 경제는 심리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수요가 제품 수요는 이제 하반기부터 많이 위축이 될 거고 내구재에 대한 소비는 그다음에 서비스 집에 대한 수요 같은 것은 금년 말 내년 초부터 좀 꺾이기 시작하면 경기가 조금 이제 소프트 랜딩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게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금융시장의 버블이 꺼진 것을 저희는 지금 개인적으로 힘들지만 큰 매크로 그림을 놓고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방향으로 또 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결국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에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네. 좀 안정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또 우려하고 있는 또 다른 키워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들의 의견이 너무나 분분해서 도 교수님이 어느 쪽에 좀 손을 두고 계신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네. 보는데 실제 이제 경기 침체 recession의 얘기가 나온 게 네.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월가의 황제인 그 제이미 다이먼드가 블룸버그 인터뷰를 하면서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약한 경기 침체가 3분의 1, 그다음에 경기 침체 들어갈 가능성이 3분의 1.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경고를 줬는데 저는 이게 이분의 워낙 영향력이 크니까 네. 이 부분에 진실된 것보다는 조금 시장에 대한 경고, 그다음에 정책자들에 대한 그 경고성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코멘트를 상세하게 보면 그래도 우리 경제는 상당히 지금 건실하다. 소비자 미국 경제의 70%가 소비이지 않습니까? 예. 가계 부분이 재무 구조가 아주 건전하고 기업들은 특히 그 저금리일 때 자금을 엄청나게 조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 부분도 되게 지금 자금이 많이 확보가 돼 있고 재무 구조가 튼튼하다. 그래서 저는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는 되겠지만 경기 침체, 마이너스 성장으로 계속 한 두세 분기 되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주가의 거품이 해소된 게 지나고 보면 나중에 또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경기가 꺾이는데 금융시장은 버블에 가 있으면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그 추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미 우리는 선 조정을 주식이건 채권이 이미 받아서 여기서부터 추가로 금융시장이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없으니까 버블이 지금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그런 진행형 과정이다. 우리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힘든 시장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네, 힘이 되는 얘기네요. 지금 이거 좀 버티다 보면은 괜찮아질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게 같이 동행하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러니까 실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이랑 경기 상황, 경제랑 괴리가 너무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지금 월가의 그 거물들이 한 네. 40-50년 이란 분들 얘기가 자기 평생 살면서 못 겪어본. 실물 경제는 이렇게 좋은데 금융시장이 이렇게 붕괴가 되는 네. 이 두 개가 괴리가 되는 건 자기 처음 본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리 주가가 한 20-30%, 그다음 일부 종목은 8-90%씩 빠졌죠. 그다음에 채권도 한 10에서 15%씩 빠진 것은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조금 충격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하기에 좀 더 좋은 그러니까 하락을 고통을 미리 겪은 거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자료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반영된 시장을 염두를 하고 우리는 그럼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시장은 하락하지만 그렇죠. 앞으로 나아가기 예, 위해서는 예. 뭐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전에 이제 S&P 지수가 4,400일 때 뭐 조심스럽게 하여간 그쵸. 우리가 S&P 3,800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견해는 유지합니다. 네. 이것은 경기 침체가 반영된 그 주가 하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밸류에이션 콜이거든요. 그러니까 S&P가 퍼 기준으로 21배, 2배에서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18배로 내려간다는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그 이제 재무 이론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3,900이니까 조금 더 하락의 여지는 있지만 제 생각엔 지금 이제 재미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좋았고 앞으로 기업 이익은 안 좋을 것이라고 기업 CEO들이 워닝을 했는데 애널리스트는 하향 조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올해 기업 이익이 10% 증가할 걸로 애널리스트를 보는데 왜 그러냐면 애널리스트들은 팩트를 확인하면 그때 기업 이익을 하향 조정하거든요. 근데 펀드 매니저나 매매하는 사람은 좀 뭔가 낌새가 안 좋으면 주식을 좀 팔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네. 애널리스트가 항상 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점점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이익을 하향 조정할 것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되게 실제 애널리스트가 업그레이드를 할 때 주가가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익을 하향 조정하면 그것이 오히려 주가가 단기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캐털리스트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인 반등인지 뭐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반등인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결국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는 이제 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네. 지금 이 가운데서 저희가 앞서서 이제 거품 얘기도 드렸는데 거품이 지금 많이 제거가 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상황에서도 우상향을 그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도 이거 정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요 그림 보여주시면 이제 요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는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요. 이제 반대가 되는. 그래서 이제 제가 꼭 포트폴리오에 좀 들고 가시라고 전에부터 얘기했던 허쉬, P&G 같은 데는 주가가 오히려 최근에 많이 올라서 네. 신고점을 갱신을 했고 퍼가 20배 초반에서 지금 26, 7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주가가 다 빠지는 여기는 주가가 올라가고 퍼가 올라가고 월마트 존슨앤존슨도 이렇게 비슷한 국면인데 오히려 지금 뭐 시장 전체 퍼가 18배인데 여기는 27배면 50% 프리미엄이니까 네. 오히려 여기도 이제 조금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는 상황. 그래도 저는 뭐 주식은 팔지 않아야 된다고 너무 좋은 회사들이니까 주식이라는 게 사고 팔고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지금 고점에서 애플이 한 아까 장 부장님 그림 보면 22% 예, 하락,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30% 하락해요. 그 짱짱한 이 두 종목이 20, 30% 하락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것인데 우리 보면 8, 90%씩 빠진 종목들이 고점에서 많아요. 그래서 뭐 쿠팡은 국내 종목인데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이게 한 80% 빠졌고 펠러턴이 한 90% 이상 빠졌고 리비안도 한 80% 이상 빠져서 좀 반등하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고 네. Buy Now, Pay Later, Affirm도 한 80% 이상.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러빈훗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5조 원, 10조 원 아니면 1, 20조 원이니까 사모펀드들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수할 가능성들도 있고 이제 상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인수하려고 아니면 기업들이 펠로톤 같은 데는 전에 뭐 애플 얘기도 있었고 아마존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인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데들은 충분히 거품이 제거가 돼서 그런 면에서는 시장은 되게 좋습니다. 이런 데가 왜냐하면 거품이 제거가 돼서 여기서 뭐 더 빠져도 뭐 얼마나 그 충격은 없으니까 그래서 M&A가 충분히 미국 시장은 항상 M&A가 많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가든 큰 빅테크가 아니면 컨슈머 기업들이 인수해 가든 뭐 그런 면에서는 재미있는 국면들이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시장이 최근에 미국 시장은 거래가 엄청 많아요. 한국 시장은 거래가 최근에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좀 최근 국면이 좀 재미있는 국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저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주제 중에서 제가 데스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자동차 쪽에 사실 과거에 애널리스트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한 들었는데 25년 전에요. 도요타 얘기를 예. 여기 왜 빼셨는지 예. 도요타 저는 이게 좀 뭔가 의미가 있지 아니, 않을까. 도요타는 우리 여동원 앵커님이 네. 시간이 안 되면 빼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뺐죠. 근데 아니 저는 GM 포드 주가가 어제 많이 하락했고 뭔가 전망에 대해서도 비용 부담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도 지금 사실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아서 연관해가지고 도요타가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이던스 하향 조정한 게 자동차 업계 전반으로의 뭔가 우리가 좀 무게를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독일의 BMW, volkswagen이 퍼가 한 4배예요. 그래서 더 싼 주식들이 있고 네. 도요타, 현대차 같은 데는 한 7, 8배잖아요. 그래서 뭐 저렴하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도요타가 사상 최고의 실적은 찍었지만 공급망 문제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금년 이제 시작된 회계연도에는 이익이 한 20% 감소할 걸로 일단 가이던스는 좋습니다. 그래서 GM 포드도 올해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해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캐시 우드가 테슬라 좀 팔고 GM 주식을 샀죠. 샀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돈 되게. 누나의 뭔가 저주 뭐 이런 게 되는 건가요? 그 자동차주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포트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또 근데 이미 GM 포드 같은 건 네. 조정을 많이 보여요. 받았거든요. 네. 고점 대비 한 30~40%씩 빠졌으니까 뭐 그래서 또 리스크는 많이 제거된 것 같고 근데 네. 업사이드는 당장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글로벌리 보면 워낙 그 저평가된 뭐 그 프리미엄 자동차를 만드는 독일 업체들 퍼가 한 4배인데 거기 배당 수익률도 한 5%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더 저렴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목적을 가려서 예.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 미치대가 아니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오면 시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님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옵니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보고요.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때입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학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킷이 못 보던 재킷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관심이 없으신 거죠. 저희 뭐 3년째 입고 다니는 아니 그게 아니고 후질구리한 거. 며칠 전에 네. 주초였나요? 우리 김 프로님께서 룰루레몬 상의를 입고 오셔서 캐나다에서 동생분이 선물해 주셨다고. 그런 분은 아주 고급진 거 입고. 또 다른 룰루레몬인가 싶어가지고 네, 여쭤봤습니다. 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후질구리한 겁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네. 오늘 월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제가 딱 자료 보자마자 네네. 생각이 일치하는구나. 정말요? 왜냐면 첫 번째 제목이 6일 연속 다우 하락인데. 다우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왜 다우를 얘기하냐면 굉장히 무거운 지수라니까 이렇게 빠질 지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보여드린 건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가져오신 첫 번째 장이 아닌가 싶어서. 과연?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다 이해를 하고 있죠. S&P 500이 오늘 거의 갔다 왔죠. 거의 약세장에 그냥 문턱까지 갔다 왔다가 벗어났는데 저는 뭐 진입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고요. 가능성은 피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고점 대비 오늘 많이 조금 막판에 돌려놔서 그렇죠. 17.8% 그렇죠.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요. 나스닥은 이제 막판에 뭐 잠깐 했지만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유가는 하여튼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106달러. 까지 가 있죠. 유가가 이제 이 정도만 해서 멈칫하고 좀 내려가면 좋은데 말이죠. 이건 실제로 알 길이 없잖아요. 지금 전쟁이 어떻게 이어질지, 어떻게 공급망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슈가 있겠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이 어찌됐건 락다운 지역이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오늘 약간 다른 얘기하지만 그 백으로 유명한 데 있죠. 백이나 지갑. 사실 제가 그 지갑은 써요. 코치 지갑은 쓰는데 코치로 유명한 테이퍼스트리잖아요. 그리고 무슨 스페이드 뭐 있죠. 케이트 스페이드인가? 네, 그것도 다 맞죠. 미국 브랜드. 테이퍼스트리잖아요. 테이퍼스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테이퍼스트리가 오늘 그 실적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 대한 걱정들 많고 요즘 일부 중국에서 그런 비즈니스 하는 데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부 여러 가지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6월 정도면 중국의 락다운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테이프스트리가 올라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또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또 살아날 수 있잖아. 네, 그렇게 되면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유가가 좀 이 상태도 여전히 불안한 건 사실이죠. 더 올라가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지만 혹시 중국이 또 좋아지면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갈 수 있을. 거기다가 중국 전쟁이라도 끝나면 되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어떤 달러는 이제 이거 위 보이는 화면이 이게 이제 달러입니다. 달러가 거침없죠. 104 이거는 완전히 2002년 그 20년 전 수준까지 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이제 더 무섭죠. 이게 아래가 이제 우리나라거든요. 달러 원입니다. 정확히 보면. 1,300원 가겠어요. 그럼 모르죠. 모르는데 이게 이 상태가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상태에서는
금융시장이 좋을 수가 없다. 그게 팩트다. 이건 한국도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대부분의 어떤 달러 아닌 쪽도 문제고 미국 기업은 어떻게 보면 좋다고 그냥 단순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죠. 달러를 사는 사람들도 멈칫하죠. 이거는 여기 시청자분들,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도 지금 사고 싶은데 달러만 보면 환율만 보면 멈칫하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심리고요. 6대 4라고 말씀드렸어요. 40%를 해외에서 매출을 발생하는 기업들은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그런 기업들. 그런 것들을 계속 값을 올려야 되는데 값을 올리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해외 매출을 값을 올려야 되는데 가면 이 사람들이 수입을 안 하면 어떻게 소비를 안 하면 어떻게 또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와 있는 받아있는 나중에 원자재를 나중에 값을 뭐 몇 달을 받기로 한 사람도 있을 거 머리 아픈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달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한 거 분명히 팩트다. 그래서 다 그 주식을 안 보시는 분들도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안 보시는 분들도 달러의 방향성, 특히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 이 달러 원을 좀 계속 보셔야 되겠다. 이게 뭐 참 핵심이죠. 이게 달러가 오른다라는 거는 이제 뭐 국내에서 네. 뭐 미국으로 수출을 하거나 이런 분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저를 비롯해서 네. 찍히는 돈들이 달라고 유튜브 그렇죠. 수익도 맞아요. 조금밖에 안 돼도 그 달러의 상승 때문에 엄청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저희도 얼마 조금 벌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한국에서 그 예를 들어서 뭐 하는 분은 똑같이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똑같죠. 사실 똑같은 거죠. 네. 달러는 어떻게 근데 됐든 예를 들어서 하락해야 된다.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네. 여도원 대표께서는 또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물건을 미리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네. 이미 값을 다 지불했어요. 제조업 하시는 분한테. 근데 이제 수출만 해요. 네. 받아. 그럼 무조건 생큐죠. 그래서 그렇죠. 조금 땡큐긴 한데 전체적으로 오늘 봤을 아침에 때는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 네. 그렇지만 몇 분 없다는 거죠. 제가. 그렇죠. 제가 그리고 사도록 그런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는 이미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갈수록 그런 기업이 별로 적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멀티소싱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게 좋지 않습니다. 결론은. 결론은 달러는 다시 진정을 해야 한다. 네, 맞아요. 다음 장에는 그냥 뭐 다른 것도 없이 한 줄 딱 적으셨어요. 네, 애플도 약세장에 네. 들어가면서 오늘 보면 소위 빵의 마지막 남은 거 그리고 소위 나스닥의 마지막 보루. 이런 것들이 오늘 그 애플도 떨어졌는데요. 애플은 2.6%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훅 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20% 넘게 떨어진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건 이런 그림이 여러분들 찾기 쉽지 않으신데 뭐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오랫동안 하고 부사장님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걸 다 찾을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이제 자주 보여드렸던 것이 미국의 S&P 500가 1928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90개로 시작했을 네. 겁니다. 하지만 그 통계는 다 있으니까 연평균 9.8%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익이 연평균 6% 올랐습니다. S&P 500이요. 배당이 연평균 5% 올라간 게 S&P 500 전체입니다. 네. 맥시멈 드로우다운의 평균이 16.3%예요. S&P 500은 항상 평균 고점 대비 16.3%가 1년에 항상 있었어요. 그게 팩트인데요. 이거는 2011년 이후에 최근 11년 동안에 애플의 맥시멈 드로우다운을 다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S&P 500입니다. 파란색은 S&P 500이고 이 오렌지색은 그래서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얼마만큼 떨어졌나는 거죠. 오렌지색은. 네. 오렌지색은 저기 팬데믹 정확히 얘기 드리면 연초 대비가 아니라 최고점 대비입니다. 최고점 대비니까 이 상당히 여기에 멈칫했던 것들 3, 4%가 많았다는 겁니다. 요 3, 4%가. 근데 간혹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었잖아요. 괴대 떨어진 거가 2022 이건 그러니까 저희가 또 좀 말도 안 되는 아침에 썰렁하지만 나스닥이라도 보합이 갔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또 형님들이 해주시면 저희 거를 그대로 복사 붙이면 낭패 보고 못하군요. 높은 분들한테 크게 낭패됩니다. 너 이게 뭐냐 그래갖고 복사하시더라도 약간 고치셔야 돼요. 2012년입니다. 12년에 2022년이 아니고 2012년에 최대로 떨어져 갖고 43% 정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가. 그리고 310일 만에 310일 1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요 기간이 요기죠. 그래서 그게 최악입니다. 최악. 네. 그리고 웬만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수치를 갖고 왔습니다. 네. 2020년에 43.8% 떨어진 적이 있고요. 요번에 이제 오늘까지 하면 20%가 넘은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바텀 해갖고 리커버 하는데 이 정도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악의 경우 보면 200일 근처 한 적이 있지만 거래일 수이지만 보통 최근에 보면
아주 많았던 거 아니면은 보통 50일에서 뭐 90일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애플도 떨어지는 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걸 최근에 보면 많은 분들이 애플만 하면 또 엄청나게 많이 번 거로만 생각하잖아요. 고생한 적이 없다고 그러지만 맞아요. 2017년에 1년 내내 계속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2018년에도 13% 떨어진 적이 있고 이쪽도 떨어진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떨어졌고 지금은 좀 더 떨어졌지만 네. 너무 주식에 대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다. 이건 무조건 안전한 거는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애플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뭐 지수인 S&P 500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갔다 왔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거의 갔다 왔죠. 지금 뭐 베어마켓 진입인 것이냐, 뭐 나스닥은 이미 뭐 거의 30% 그렇죠, 육박하는 그렇죠. 하락을 보이고 네, 있어서 네, 네.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뭐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다음 주에도 갈 수 있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질이 안 좋아요 지금요. 무슨 어떤 의미냐면 미국은요 평균적으로 한 하루를 갖고 있을 때 평균이 한 57% 정도 됩니다. 상승했을 확률이 하루를 투자했을 경우. 그래서 이제 길게 보면 20년 되면 다 매일 플러스 났다는 얘기인데요. 올해 제가 통계가 시간이 다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올해는 43.8% 정도밖에 상승 안 했어요. 그러니까 6대 3이자 쉽게 얘기해서 6번은 떨어졌고 4번 조금 넘은 게 올랐어요. 그게 1974년 이후 거의 50년 만에 최악입니다 지금요. 거기다가 부사장님도 엊그저께 저랑 방송할 때 말씀하셨나요? 여기서 아침에 시작할 때 인트로할 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전형적인 특징이 있죠. 많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약간 강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꿈과 희망이 좀 되나 보다고 했는데 막판에 밀려가는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 이제 우리가 색깔로 굳이 따지면요. 색깔이 굳이 따지면 음봉으로 얘기합니다. 음봉이죠. 양봉, 음봉 이제 미국 주식만 처음 하신 분은 잘 모르시지만 국내장 하셨던 분은 이제 일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사실상 뭐 그리긴 그리지는 없는데 일본에서 나온 건데 음봉이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게 질이 안 좋은 데다가 제가 이 말씀까지 하면 약간 더 싫어하실 분이 혹시 형님들이 또 어째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올라간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올라간 것들이요. 무슨 스탑이요? 무슨 시드? 그렇죠. 무슨 비안? 그리고 막판에 보면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특징 잘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성격이. 우선 있죠. 후드 있죠. 로빈 후드요. 예, 그런 제가 것들이 말씀드릴게요. 로빈 후드. 로빈후드 약간 다른 재료가 있긴 있었어요. 있죠. 있었지만 인수 뭐 누가 좀 산 거죠. 그렇지만 오늘 올라간 것이 다 전형적으로 숏스키즈고 워낙 5분의 10분을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다 무슨 한마디 하고 그러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갔던 것이 딱 작년 초에도 그랬는데 그때도 별로 시장의 퀄리티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큰 것들이 제대로 된 게 좀 약하고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거 시장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약세장의 진입이 열려 있다 보고 있어요. 정확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S&P 500 올해 흐름입니다. 이제 작년에 보면 많은 꿈 같은 얘기고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또 뭐 부사장님이 또 욕 먹잖아요. 작년에 너무 좋게 얘기했다고. 작년에 보시면 그때 슈카랑 뭐 70번 뭐 얘기했는데 졌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겸손하셔야 된다 그랬지만 50번, 60번, 70번 내내 했었죠. 작년에 결국 몇 번 사상 찍고 갔어요, 부사장님? 75번? 75번. 77번이 기록인 거예요. 그런데 못 갔잖아요. 올해는 1월 3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월 3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1월 3일 대비 지금요 17.8% 떨어졌고 이게 기준점입니다. 3837.25 정확히 보면은요. 연중 최저가를 몇 번이나 경신한 거죠? 한 번, 셀 수 없죠. 뭐 10번, 20번 됐겠죠. 그래서 이게 17.8%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보면 평균 이건 16. 이건 1928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니까요. 뭐 필요하신 분 특히 증권회사 다니신 분 이거 카피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베어마켓에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한번 미리 갖고 왔어요. 1950년 이후에요. 그 전에 보면 좀 더 있는데요. 1950년 이후 15번이 있었어요. 평균 하락폭은 30.2%입니다. 30.2%라는 의미는 지금부터 30.2%가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30.2%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 오면 지금부터 위에 대비 10%니까 좀 더 떨어져야 되겠죠. 15% 나올지 조금 덜 떨어지겠네요. 20에서 고점 대비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균 하락폭이었고요. 하락 기간은 1년이었고요. 고점을 회복하는 데까지 1년 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일부에서 전략하시는 분은 내년 가을이 돼야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통계상이다. 물론 통계일 뿐이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2020년은 순식간에 떨어졌다 순식간에 회복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너무 심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통상 최근 것만 따지면 1980년 이후만 보면 통상은 170일 정도로 줍니다. 이거는 전데 1950년부터가 대충 S&P 500이 500개로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약간 더 공식적인 통계를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30%. 그리고 하락 기간이 338일, 회복 기간이 600일이었는데 한 1970년대, 80년, 70년대 이후로 보면 이게 반을 줍니다. 그러니까 170일 정도. 그래서 한 250일 정도로 줄기 때문에 어떤 마음적으로 보면 이번에 만약 들어가면 과거 통계만 보면 내년 연말일보다는 내년 초 정도 되지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 회복하는 기간 그 정도 보시는 것이 마음이 일단 여유가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히 이런 얘기 통계량 같은 거는 좀 여기에 말고 희망적인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내일 10시에 저희가 주말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네, 유주미 단독 주말 라이브는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을 하실 거죠? 네네 10시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채널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베어마켓이라는 단어가 지금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지 않습니다. 낯설지가 않은데 부디 그 진입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기를 뭐 바라보는 수밖에 없겠죠. 미국 경기, 미국 경제를 부흥하기를 바라야죠. 돼야 되고요. 네. 4주 연속 북금? 뭐 나오지 않기를 정말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주 주중 내내 좀 힘든 그런 시장들이 쭉 연출이 됐는데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계속 힘들고 있는데 오늘은 부디 오늘 밤에는 좀 편안하게 중간에 깨서 미국 시장 보지 않는 그러한 초록불 흐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